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2분 3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목요일의 코너 탐나는 세계사. 오늘도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그 미국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최근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사이와의 관계도 정말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걸프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란하고 미국의 관계는 거의 40년째 악연을 이어오고 있죠. 네. 1979년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세력이 여기서 약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데 그해 11월에 미 대사관 점거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그 혁명하는 시민들이 미 대사관을 점령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전부 인질을 삼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카터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40년째 지금 이 반미, 반서방을 외치는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 양상을 요즘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과거 이라크전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어볼 역사가 바로 걸프만 하면 떠오르는 전쟁의 역사죠. 걸프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이 걸프전이 어떤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었나요? 걸프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1990년에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벌어진 전쟁이 있고, 그때 34개 국가가 68만 명 연합군을 2차 대전 후에 최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50만의 이라크군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이고, 그 다음에는 또 2003년에 미국이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는다고 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그것도 걸프전에 속하죠. 근데 이 걸프만이란데 다시 얘기해서 페르시아만이 항상 분쟁의 핵심이에요, 거기는. 특히 1979년부터 80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이나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이라크가 비슷한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이란은 페르시아라고 해가지고 아리아족이고 그리고 이라크는 아랍족이에요. 인종도 다르고 또 종교도 또 같은 시아파지만은 서로 또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간에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그래서 자기네가 인류 문명의 발상기라는 자부심, 페르시아 문명도 최고라는 그런 또 문화적 자존심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기름 문제 돼가지고 이 두 나라가 8년이나 정말 전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게 교수님께서 아까 첫 사례로 들어주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 점령하면서 벌어진 걸프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점령을 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당연하죠.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라크, 쿠웨이트 이 지방에 그 유전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관계가 걸쳐 있거든요. 석유 유전 때문에. 근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쿠웨이트를 점령하니까 당장 위협을 받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네요. 바로 옆이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 최고의 산유 국가의 하나인 쿠웨이트가 이라크 손에 넘어가니까 여기 이제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34개 연합군을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5억 달러 지원금하고 한 200명의 군의관 의료 지원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유전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외에도 이 이라크랑 쿠웨이트 양국 간에 역사적으로도 좀 앙금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라크가 볼 때에는 쿠웨이트 지방에 항상 자기네 나라, 자기 땅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랬는데 이 쿠웨이트가 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1961년에 이라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볼 때에는 우리 땅을 뺏겼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또 최고의 유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사이에 유전지대가 있는데 그 유전을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네 그 군사력을 믿고 그냥 때려버린 거죠.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라크가 이렇게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점령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이 네. 아주 거셌는데 발생 연도로 보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아까 됐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990년이거든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죠. 내년이면 3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어떤 뉴스 보도나 관련 내용을 직접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네. 있죠. 1980년대 말하고 90년대 초가 아마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기였던 것 같아요. 네. 우선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네. 89년에 동구권이 무너졌죠. 네. 그다음에 90년에 바로 이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선 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 걸프전이라는 건 전쟁 역사의 새로운 모멘텀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전쟁 지금 기억하기는요. 네. 이게 무슨 전쟁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CNN을 통해서 생중계도 됐다면서요.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옛날에는 전쟁 났다 그러면 땡크 몰고 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때리고 또 뭐 시가전 벌리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계속해서 항공기, 야포, 대포 그런 걸로 아주 묵사발 상대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 놓고 그다음에 군대가 진입해가지고 100시간만 전쟁을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어느 만큼 피해를 당했냐니까 이라크는 무려 20만 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 이 연합군은 386명.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의 개념이 과거의 그 재래전은 완전히 개념이 바뀌고 네. 이제 초현대 근대식 무기, 현대식 무기를 전부 시험해보고 네. 전쟁의 개념이 바뀌니까 그때 북한도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재래전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핵 개발 박차를 가한 데다가 그다음에 사이버전을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기회가 된 것도 있대죠.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의 경고 시그널을 보냈었던 거잖아요. 보냈죠. 네. 언제까지 군대 빼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는 뜬금없이 이스라엘에서 물러나면 이스라엘이 점령지대에서 물러나면 우리도 물러나겠다. 네.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걸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인들의 저하네요. 아랍 국가들의. 네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랍국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건데 이 세계에서 제일 단결이 안 되는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입니다. 전부들 자존심 세고 그렇죠. 네. 백인이면 100명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동조를 안 했죠. 이웃나라를 침공하는데 얘네가 또 우리도 침공할 거 아니냐. 옆에 시리아 같은 나라. 네. 그러니까 동조를 안 하니까 그것도 무기로 끝나버리고 결국은 이라크가 재래식 전쟁 개념을 가지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그래서 1990년에 유엔 안보리가 또 결단을 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물러나자면은 네. 모든 군사적 조치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때 거의 68만 명에 이르는 34개국 군대를 모았죠. 그 작전 이름이 사막의 폭풍 작전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이때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를 안 하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그렇죠. 취하겠다. 네. 이런 유엔 근데 안 물러났죠. 이라크가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이 연합군이 공격을 시작해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폭격하고 네. 그다음에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2월 22일인가부터 그 군대를 투입을 했는데 그 군대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제만 남은데 그냥 진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시간 만에 전쟁 끝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사회의 경고를 포함한 유엔의 어떤 이런 말을 무시하고 네. 이라크가 그냥 침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걸프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 확신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자기네 군대.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차 군단 이름이 함무라비 군단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네. 그렇게 자존심이 당당한 군사적으로도 제일 강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이라크가 뭔가 좀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유전을 차지하고 그런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 전에 88년까지 이란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굉장히 정말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그랬죠. 뭔가 좀 경제적으로 탈출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쩐 면에서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쿠웨이트라도 침공해야 되겠다.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제난 네. 때문에. 뭐 경제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발생을 했지만 걸프전의 배경을 저희가 오늘 공부한 이유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걸프전의 배경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8년 동안 네. 그 아주 참혹한 전쟁을 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죠. 그러니까 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데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니까 네.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게 이라크라는 얘기죠. 쿠웨이트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 쿠웨이트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또 교수님께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걸프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